안녕하세요, 으라차차의 부장입니다. 오늘은 카니발과 펠리세이드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요, 이거에 대한 종결을 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사시는 4인 가족 분들이라고 하면은 차를 바꾸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카니발과 펠리세이드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펠리세이드가 9인승이 나오면서 개인 사업자나 일반 법인 사업자 이런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세금 혜택, 그 다음에 사업자 사업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경차나 카니발밖에 없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이런 벤 차량들 말고 결국은 경차, 카니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펠리세이드가 9인승을 추가하면서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이 구도로 조금 만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아이오닉 9에 미쳐가지고 현대 신차도 보러 가고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을 보러 가면은 항상 바로 옆에 펠리세이드가 비교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이냐 펠리세이드냐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는 그냥 카니발에 더 타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도 결국 내린 결론은 카니발이 애기들 키우고 가족용으로 타기에는 최고의 차량이다 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이든 펠리세이드든 아이오닉이든 이런 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4인 가족이실 거고요. 간혹 이제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간다거나 조카들을 데리고 간다거나 그래서 6명 달리들이 자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차를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버스 전용차로 혜택 때문에라도 이 9인승을 타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사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으로만 조금만 내려오더라도 굳이 9인승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니발도 7인승이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안에서 왜 카니발이 인기가 있고 왜 더 편한지에 대한 것을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명이 한 차에 타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펠리세이드도 그렇고 아이오닉 9도 그렇고 6명이 타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이 엄청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6명이 타고 난 다음에 짐 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 실을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가거나 가족들이 6명을 태우고 공항까지 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짐을 실을 공간이 없다. 결국 이것 때문에 저는 카니발을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아이오닉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카들이랑 같이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6명이 타고 짐을 실어도 충분하게 실렸었는데, 만약에 내 차가 펠리세이드나 아이오닉 9이었다면 아마 이 짐을 못 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6명을 탈 수 있고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고 이런 크기를 가진 차는 결국 카니발이 최고의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중앙 통로죠. 카니발은 둘둘둘 이제 폴딩으로 3열이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둘둘둘에서 각각의 독립 시트가 편하게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고요. 차 안에서 이동도 아기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카니발이 낫다 라고 우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저희랑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좀 더 많으시거나, 그래서 40대 전후로 해서 애기 2명 이상인 집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요. 아이들도 계속 커가고 있고 부모님도 모시고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가 더 편하겠냐,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정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카니발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비교하면은 차들이 폭도 커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사실 카니발을 운전을 하고 있지만은 주차를 할 때 바짝 한쪽으로 붙여서 돼야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내리고 할 때 이제 불편함 없이, 그 다음에 문콕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다 이러면은 애기들 데리고 탈 때도 좀 스트레스고 제가 타고 내릴 때도 스트레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슬라이딩 도어가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가 결국 달려있는 차량은 국산차로 하면은 스타리아랑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짐차 같은 느낌이 나서 다들 좀 꺼려 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카니발만 이 슬라이딩 도어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슬라이딩 도어가 요즘엔 다 전동이죠. 그래서 애기들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어른들 태우실 때도 이 슬라이딩 도어에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슬라이딩 도어가 결국 대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들쑥날쑥한 중고차 시세 때문에라도 저는 카니발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사륜이 수출이 나가다 보니까 이 시세라는 게 저희가 봐도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뭐 사륜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와, 이게 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새 차를 사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세가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게 수출이 잠깐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출렁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을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도 뭐 비싼 데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은 카니발은 수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매 시세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 하시면은 카니발도 비싸지만 중고차 시세가 들쑥날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보신다면은 카니발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고차 시세를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자, 카니발 4세대가 주행거리 많은 디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낮은 주행거리로 하면은 렌트리스 빠지고요. 4세대 9인승 프리스티지 텐다 교환. 결국 카니발은 4세대로 가면은 디젤로 갔을 때 무사고로 살 거면은 2000 초반 한 300에서 500 사이로 줘야 됩니다. 2000 중반까지는 한번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되고, 카니발 디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방식이 벨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정도 구입하시는 분들 벨트 교환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요. 벨트 교환 안 됐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벨트 교환 비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젤 구입하시는 분들 꼭 체크하시고, 터보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 15만 갈아야 된다라는 거 한번 하시고, 터보 소리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밑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주행거리 조금 있는 카니발 4세대냐, 아니면은 이제 요 전 세대죠. 전 모델 더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은 옵션도 좋고 연식도 좋은 거 2천만 원 미치면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 요 정도 금액이면 저는 돈을 좀 더 못해서 4세대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펠리쉐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쉐이드는 정말 택도 없이 비싼 금액이고요. 그래서 펠리쉐이드의 제일 승리자는 펠리쉐이드 제일 처음 나올 때 사셨던 분들이 제일 승리자입니다. 보시면 2천만 원 밑으로도 지금 차가 몇 대 없어요. 자, 2천만 원만 찍었고 했는데 차가 없죠? 이게 다 수출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남아있는데 이것도 다 2천만 원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중고차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중고차로는 별로 좀 메리트가 없고, 3.8 이런 것도 다 14만 19년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들쑥날쑥하지 않고 조금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카니발이라 보시면 되고요. 펠리쉐이드는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맞나라고 팔고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펠리는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요즘은 이륜도 좀 싸면 나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중고차 어떤 거 구입을 하실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시세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들은 딜러들도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딜러들조차도 힘들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분들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진 것도 있죠.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왔다 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신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수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 수출 나가는 차종들은 저희가 손대기 싫을 정도로 이게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또 시리아가 좀 수출이 중단이 되면서 이 수출 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전히 펠리쉐이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카니발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구인승이냐 아니냐를 고민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사륜이냐 아니냐를 고민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가솔린이냐 하이브리드냐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그만큼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연에 얼마 정도를 타고 이 연료비를 얼마 정도 아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출고 보시면 되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고가 신차로 했을 때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납기는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줄다 보니까 내수에서 이 좀 단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가격은 두 대 다 하이브리드로 하게 되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카니발에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카니발이 먼저 나오면서 1.6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점들이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2.5가 실리면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북미 시장을 좀 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엄청 뛰어나진 않다, 이런 평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모두 다 하체가 잘 나갑니다. 차가 무겁기 때문에. 내가 하체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뭐 로암이라든지 각종 링크류들, 부싱류들, 이런 암 종류, 고무들 관련해서 소리가 나면은 좀 자주 교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뭐 그런 거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난하게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펠리세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사륜, 썬루프까지 넣고 옵션 좋은 걸로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수출이 안 나갈 수는 있지만은 나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펠리세이드가 나갔었고, 더 뉴 펠리세이드가 나갔었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사륜에 뭐 썬루프까지 달린 풀옵션 차량은 아마도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펠리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감안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펠리를 구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과 또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카니발을 타고 있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카니발에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카니발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마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아이오닉 9 이상으로 큰 차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카니발의 포지션이 좀 굳건하게 지켜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기아에서 나오는 PBV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PV5가 현재 나왔고요. PV7은 뒤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5 같은 경우도 5인승의 뒤에 짐칸이 될 수가 있는데, 포지션은 스타리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7명이 탈 수 있고 짐까지 실을 수 있다라는 PV7이 나왔을 때는 아마도 카니발과의 이 포지션,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걸 한번 고려한다면은 카니발의 자리가 좀 위태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펠리세이드가 9인승으로 맹렬하게 추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카니발의 포지션은 조금 대처 불가한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판매량은 좋을 것 같고요. 신차로 또는 중고차로 이렇게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그 다음에 아이오닉 9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차를 타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포지션에서 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른들 이제 태우고 다닐 일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 다음에 사람도 타고 짐도 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어떤 차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답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펠리세이드랑 카니발 고민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직접 타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카니발 승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